여기 넷플릭스와 경쟁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스트리밍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틱톡과도 경쟁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이거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철없는 스타트업 CEO가 가볍게 내뱉는 소리가 아닌가 싶겠지만 이 스타트업은 무려 1조 원의 시드머니와 함께 시작한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일단 시작부터 1조 원을 깔고 시작하는 퀴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림웍스의 전 CEO이자 인어공주부터 라이언킹까지 디즈니 2D 애니메이션 황금기를 이끌었던 인물 제프리 카젠버그와 직원이 35명밖에 안 됐던 이베이라는 회사를 직원 15,000명 규모로 키워냈던 CEO 맥 윗만이 함께했기 때문에 1조 원 시드머니에 초대형 미디엄 스타트업 퀴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퀴비는 얼마나 특별하길래 넷플릭스와도 경쟁하고 틱톡, 유튜브하고도 경쟁하겠다는 것일까요? 지난 4월 6일에 북미에 처음 런칭된 퀴비를 2주간 사용해본 소감과 함께 퀴비의 서비스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퀵 바이트의 줄임말인 퀴비라는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식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영상, 즉 10분 미만의 짧은 영상만 서비스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길이는 10분 미만이겠지만 퀄리티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퀄리티와 경쟁하겠다는 점에서 틱톡, IGTV, 유튜브 영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나 기에르모 델 토로와 같은 네임드 필름메이커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걸 대대적으로 앞세우고 있고 영국의 BBC와 미국의 NBC 등 하이 퀄리티 뉴스 컨텐츠도 확보해 짧지만 컨텐츠의 퀄리티는 확실한 영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컨텐츠 확보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독료도 있습니다. 광고를 봐야 되는 서비스는 4.99의 월 구독료가 있고 만약 광고를 보고 싶지 않다면 7.99 약 8,000원이 넘는 월 구독료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모바일 온리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바일에 특화돼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서비스는 오로지 모바일로만 봐야 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구글 크롬캐스트 등을 이용해 TV 화면에 폰 화면을 미러링하는 기능을 완전히 차단해 놨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들이 밀고 있는 턴스타일이라는 시청 방식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보통 영상 서비스는 가로로 보면 꽉 찬 화면이 되고 세로로 보면 훨씬 작은 화면으로만 볼 수 있게 되는 단점이 있는데 퀴비는 세로로 돌려서 봤을 때 화면에 피사체가 훨씬 더 꽉 차 보이는 프레임으로 재조정되는 걸 볼 수 있고 때로는 세로로 볼 때와 가로로 볼 때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샷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로와 세로를 번갈아 가면서 볼 때 퀴비만의 특화된 장점이 나오기 때문에 TV와 같은 큰 디스플레이와의 연결은 강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는 물론 양날의 검이고 퀴비 유저들 사이에서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앱을 처음 열었을 때 황당할 정도로 적은 컨텐츠 양에 놀랐습니다. 런칭할 때 동영상 개수가 약 50여 개였고 한 컨텐츠당 길이가 7에서 8분인 걸 감안하면 총 400분이 안 되는 컨텐츠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상 50개 정도면 적은 건가 많은 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런칭할 때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피, 심즈 등 컨텐츠를 싹싹 긁어 모아서 무려 5,000개의 영상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오리지널 영상을 외쳤습니다. 게다가 5,000개 이상의 정말 유명한 IP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디즈니는 3년에 180불, 즉 한 달에 5불 정도의 딜을 제공했었고 만약 내가 3년 계약이 싫다 하면은 6.99의 월 정액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퀴비보다 1불이 적은 비용으로 광고 없이 4K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개월 전에 나온 디즈니 플러스가 이런 가격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여러모로 퀴비의 구독료가 비싸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퀴비는 연말까지 총 150여 개의 컨텐츠를 더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좀 급하게 런칭했다는 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들이 이처럼 좀 어설픈 컨텐츠 개수로 런칭한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모두 고통받고 있는 그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덕분에 넷플릭스는 타이거킹이라는 바이럴 다큐로 엄청난 구독자를 확보하고 디즈니 플러스는 이 와중에 유럽과 인도 서비스를 오픈해 5개월 만에 구독자 5천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프리 카젠버거도 야 이거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쟤네들이 스트리밍 시장 다 해먹겠는데? 라는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퀴비도 첫 90일 무료라는 해자인 듯 해자 아닌 해자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런칭했고 일주일 만에 140만 다운로드를 이뤄냈습니다. 라고 말하기엔 좀 초라한 게 디즈니 플러스 앱은 런칭 첫날에 1000만 다운로드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단히 축하할 만한 숫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90일 무료가 해자라고 하기엔 좀 아쉽다고 한 이유는 애플 TV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구매하면 1년 무료 구독권을 주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전과 협력해 버라이전 이용자에겐 1년간 디즈니 플러스 무료 구독권을 주는 등 90일이 아니라 훨씬 장기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결국 그들의 생활 습관에 스며들게 되고, 그중 상당수가 유료 회원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90일이라는 시간이 과연 사람들의 시청 습관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연출가로서는 역시 실제 턴 스타일을 사용해 영상을 감상하면 어떤 느낌일까? 과연 기존 화면 비율에서는 느끼기 힘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까? 와 같은 부분들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퀴비에서 일단 제가 본 영상들은 프로 미식축구 선수와 프로 농구 선수가 같이 만나서 서로의 분야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떠한 마인드셋으로 각 분야에 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아이언 샤픈 아이언이라는 리얼리티 쇼와 해시태그 프리레이션이라는 액션 드라마, 그리고 약간 코믹 성인물인 더미도 3편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도 앤설드라는 토막 시사 프로그램도 몇 편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주로 코로나와 요즘 심각한 미국 실직 상황 등을 짤막짤막하게 다뤄주고 있고, BBC 뉴스나 날씨 뉴스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미드 스타일을 따르고 있는 해시태그 프리레이션을 살펴보면, 제프리 카젠버그가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틱톡이나 IGTV와는 달리 확실히 돈을 써서 만든 화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익숙한 배우도 나오고 촬영 퀄리티도 우수합니다. 그럼 세로로 한번 돌려볼까요? 가로로 보던 화면이 클로즈업 되네요. 퀴비가 처음 추구하던 방식은 사실 가로로 편집한 버전과 세로로 편집한 버전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샷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의 샷은 그냥 가로로 찍을 때 고화질로 찍어서 세로 버전은 피사체를 중심으로 크롭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다른 화면이 나오네? 하는 순간도 찾을 수가 있는데, 가로로 했을 때와 세로로 했을 때 어떤 순간에 다른 화면이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드 스타일의 영상은 큰 화면에 미러링 해놓고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보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영상을 보는 내내 폰을 손에 들고 봐야 된다는 점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냥 손으로 들고 보는 것도 귀찮은데 계속 화면을 돌려보면서 보라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수동적으로 영상을 보려는 소비자의 본능과는 매우 반대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유저가 컨트롤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따라가도 유저의 컨트롤에 따라 캐릭터가 죽기도 하고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하는 등 능동적인 방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유저가 이 귀찮은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컨트롤이 컨텐츠 자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컨텐츠 소비를 불만 없이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퀴비의 턴 스타일은 그냥 피사체의 클로즈업을 볼 수 있다는 것 외에 내 행동이 컨텐츠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재미로 몇 번 해보다가 결국은 그냥 전통적인 방식인 가로로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 위주의 대화 장면은 캐릭터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볼 때 분명 조금 더 감정이 깊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영상 메이커 혹은 퀴비 측이 이러한 순간에 화면을 세로로 돌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퀴비 전용 거치대 같은 게 나와서 폰을 올려놓으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프레임으로 거치대가 알아서 폰을 돌려준다면 세로 프레임이 빛을 발할지도 모르겠네요. 또 한 가지 세로 프레임의 문제점은 가로 화면에서는 캐릭터의 주변 상황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캐릭터가 이런 리액션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세로 화면에서는 단순히 캐릭터만 클로즈업 해주니까 주변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클로즈업 상황에서도 구도의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쓸모없이 죽어있는 스페이스가 많아서 공간 활용도 솔직히 별로인 장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세로 화면은 약간 남는 공간을 오히려 넷플릭스 파티처럼 영상을 같이 보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채팅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볼 때도 영상을 보면서 밑에 남겨있는 댓글을 같이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나름 인터랙티브한 컨텐츠 소비 방식은 조금 더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 이런 기사도 보이네요. 사람들이 큰 화면에 미러링 안 되는 부분을 하도 많이 컴플레인 하기 때문에 결국 온리 모바일이라는 초기 핵심 가치를 버리고 큰 모니터에 미러링 되는 옵션을 넣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고집스럽게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빠르게 고객의 불만을 반영해 수정해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턴 스타일을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쓴 건 오히려 스포츠 스타들이 나왔던 리얼리티 쇼 아이언 샤픈 아이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면을 돌렸을 때 코믹북처럼 두 가지 다른 화면이 동시에 보여져 화면 위, 화면 아래가 낭비되는 느낌이 없고 너무 인물 클로즈업만 보여줘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단점도 커버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직 턴스타일이라는 시청 방식은 실험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포기하기엔 아까운 시청 방식인 것 같습니다. 퀴비는 분명 영상 제작자들에게 재미있는 실험거리를 준 또 하나의 큰 운동장입니다. 다만 이 실험의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임팩트 있는 킬러 컨텐츠까지는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퀴비에 영상을 제공하려면 영상 편집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해야 되고 솔직히 파급력도 의심되는 상황이라 과연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아마 90일 무료 사용 후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9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컨텐츠를 쭉 팔로우 하고 싶다면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